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맞죠.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 코스닥인데 자, 큰 이런 추세의 하락의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상승할 때 하나, 둘, 세 개의 파동. 그리고 이 세 개의 파동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점과 고점을 떨어뜨리는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5일선을 올려내고 추세의 하단에서 5일선을 올려내고 추세 하단에서 5일선을 올려내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락이 좀 멈추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멈추거나 옆으로 이제 횡보하거나 혹은 전환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을 올려내는 지수 캔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더 하락을 강하게 준다기보다 옆으로 이제 횡보하거나 혹은 방향 전환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100%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돌려내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이제 어떤 테마나 어떤 스타일의 업종들이 이제 많이 올랐나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코디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어제 이야기했던 그대로 제 예상대로 자, 이런 그 박스식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이 차트의 구간들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을 어제 이렇게 종가상 저는 매매해서 이제 수익을 냈고 자, 오늘자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잡기는 쉽지 않죠. 이게 어디까지 눌러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 상단선이 이제 매물대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돌판했지만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가장 좋았던 자리는 아무래도 이런 매물벽을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렇게 눌리는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죠. 예, 이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고 다시 이게 음봉이 다시 나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천 뭐 320원, 330원 이런 자리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가 이제 좀 단기간으로 한번 눌렀다가 다시 반등 하면서 전 고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박스의 구간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좀 안전한 매매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로보로보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로보로보. 네. 로보로보가 참 이쁘게 잘 움직이죠. 이렇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들이 딱 눈에 띄는데 자, 여기서 하단선에서 자, 이 하단선에서 박스를 하단과 그리고 상단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좋아하고 있는 저 자리는 바로 자,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계속 바닥을 두드리다가 박스를 만들고 똘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갭을 이렇게 띄웠잖아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이 꼬리 길게 주고 떨어진 자리. 그러면은 그 다음날 혹은 이날 혹은 그 다음날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한번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박스를 생각했을 때, 자, 이게 돌파한 캔들이 아니라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밑으로 눌러졌는데, 자, 거래는 이제 상당히 터졌어요. 2천억이 터졌습니다. 이게 막 다 던지고 도망간 그런 그 캔들의 모양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뉴스가 있죠. 오늘 로봇 관련주들. 오늘 다 같이 잘 움직였는데, 어디쯤이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내일도 다시 이렇게 눌려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가능하다면 이 자리 5천 한 200원 이하 그 5일선 이렇게 터치하는 자리 이 자리까지 만약에 준다면은 저는 한번 매수의 자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줄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때 돼봐야 알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위에서보다는 이 밑에서가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지금 어, 상승한 추세에다가 이제 거래가 좀 크게 동반되는 관계로 아마 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눌리면은 다시 또 이런 또 한 번 더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려내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내일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보로보 말고 T로보틱스를 매매를 했는데요.
T 로보틱스를 매매한 이유는 로보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톡방에서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이제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쭉 훑어보다가 자,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이제 이 박스를 계속 두드리다가 종가상 자, 큰 윗골이 터지면서 그리고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 그리고 하루 눌렀죠. 그래서 한번 눌린 자리에서 종가 매수를 취했고, 그리고 어제 좀 이게 많이 휘둘렸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리면 좋을 뻔 했는데, 어제는 그런 날이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초가에서 또 조금 이렇게 움직이길래 아래 위로 이제 막 이렇게 좀 급등락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해서 얼른 수익을 챙겼는데 많이 올라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변동성이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터졌고요. 보니까 한 63억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다시 눌러지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수의 자리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매물대를 이제 계속 저항의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돌파하고 난 뒤에는 이 매물대가 사실 이제는 저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윗꼬리도 이까지 주고 또 여기도 윗꼬리 이까지 줬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물론 캔들 몇 개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전 고점입니다. 조금 맞춰보면은 대략 한 요런 느낌인데 자, 여기는 이제 올려낸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전에 지지가 되고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똑같이 지지와 저항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아래 꼬리 주면서 이렇게 쭉 장중에 눌렀을 때 그때 만약에 잡는다면 좀 낮은 가격에 잡고 다시 올려내는 때 또 다시 또 수익을 내는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나리오를 좀 짜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탈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쯤에서 나는 2차 매수를 준비할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종목을 나는 그냥 내 매수가를 위협하며 그냥 던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는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어,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이런 7,000원 자리가 살짝 이렇게 밑으로 눌러지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300원, 6,200원 정도, 300원 정도가 종가상 이탈을 하면 다음엔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더라도 다시 3,000원이 또 이렇게 저항이 맞기 마련이겠죠. 내려가다가 저항 맞고 다시 또 내려가고 혹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한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도 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내일 일이니까 알 수 없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저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올려내는데 이 꼭지 이 시초가 한 7,400원 되면 1차적으로 뭐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빨리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 끝까지 가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VI가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잡한 그런 길들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좀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난 여기 터치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든지 어, 뭐 그런 그 매매 방식을 좀 취한다면은 아무래도 내가 들고 있을 때 이제 어, 휘둘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멘탈이 좀 건강하게 매매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딱 팔면 되고 수익 나면은 팔면 되는 거고 손절 자리에서는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이미 이제 이런 그 거래가 계속 동반되면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좀 올라갈 만한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매물대를 두 번 치고 돌파가 나오면 다시 박스 그리고 또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또 이 매물대 벽을 맞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초보자님들을 위한 내용들이니까 그런 설명이니까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관심주라고 이야기했던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스맥도 보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주봉을 보니까,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이 밑에서 이제 뭐 박스를 만들어서, 자, 대충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보니까, 종가상으로 가장 높은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맞고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이 밑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어서 올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그 자리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종가상 고점. 근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런 고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캔들은 바로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죠. 거래가 이 앞전에 바로 직전에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크게 뭐죠? 매물이 어느 정도 많이 소화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종가에 산다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고 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거나 5일선 터치하는 요런 자리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매수한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크게 이렇게 상승 좀 나오다가 좀 나올라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내일자 다시 이렇게 좀 매수가를 좀 주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지 않겠나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가 좀 상당히 터졌죠, 이때. 이전에 있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거래대금 강하게 터진 것 중에 제일 약품이 있는데 전 제일 약품을 웬만하면 좀 안 볼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발바닥 각질에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팔았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이제 이게 그 화이자인가요? 그 뭐죠? 그 약품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자, 이게 바닥권이고요. 바닥 만들었고 밑에서 지금 치고 있던 자리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화면을 조금 더. 네. 자,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확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이 오전 내내 이 밑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아이씨 안 되겠다. 그냥 약 손실했는데 그 다음부터 해서 막 이렇게 올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치고 이전 저점의 자리를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를 사실 우리가 저는 선호를 했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치고 난 뒤에 자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잖아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느낌을 좀 아시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눌림목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그러면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서 눌리고 다시 여기 찍고 다시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 캔들이 돌파의 캔들이죠. 이 더블 바닥에. 그리고 눌림목 이 음봉에서 한번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주식이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밑으로 하나 두 개 음봉들이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할 건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정말 한번 미리 이제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바닥권에서 이런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정도 나와서 혹은 이전 저점을 깨고 밑에서 떨어졌을 때 옆으로 조금 횡보할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자, 바닥권 찍고 5일선 첫 번째 5일선을 상향 돌파 밑에서 찍고 5일선은 두 번째 상향 돌파 그리고 밑에서 찍고 세 번째 돌파 할 때 이 돌파하는 이 캔들의 5일선 가격중 5일선 가격중이면 이 자리죠 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럼 대략 이 자리쯤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느낌은. 근데 이제 거래가 이렇게 바닥을 돌릴 때 장대 양봉이 땅 터지면서 거래가 조금 동반된다는 거는 돌려내려는 어떤 의지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서 막 횡보하는데 이런 장대 양봉 없이 그냥 이런 잔잔바리 캔들만 요렇게 계속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른 거지만 그래도 밑에서 이렇게 돌려지면서 장대 양봉 거래와 함께 땅 좀 터지면서 이렇게 돌려지는 과정에서는 한번 그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이 저점의 캔들 이 자리를 깨면은 나는 손절을 하겠소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손절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그 시나리오 따라 제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한 거니까 이 손절은 건강한 손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좀 더 이제 러프하게 줘야 되는데 여유 있게 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도 좀 날 수 있고 이런 종목들 이런 스타일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고 하락장에서도 이런 개별적으로 이제 강한 종목에서는 충분히 좀 한번 활용할 만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저는 좀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맞지만 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성향이 맞지 않으면 또 매매하기에 또 어려울 겁니다. 마치 제가 다른 분들 매매를 따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제 스타일로 이제 차트를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뉴스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이날 왜 갑자기 급등을 했는지 보고 난 뒤에 이제 매매를 이제 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수고하셨고 자, 내일장도 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어떤 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형아였습니다.